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무슨 미련이냐? 당장 내보내라! 부디 이 반지를 지니고 살아주시오.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니. 장대비가 기와를 부술 듯 쏟아지는 밤이다. 한 씨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 아내에게 은반지를 쥐어주었다. 하인들에게 떠밀려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보따리가 비에 젖어간다. 쾅 하고 닫힌 대문 앞에서 수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깊이 절을 올렸다. 비정한 법도 앞에서도 사랑을 믿는 당신, 좋아요로 이들의 인연을 지키고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여인이 품고 있는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비바람이 산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었다. 찢어진 치맛자락을 질질 끌며 수녀는 산기슭 외딴 집으로 기어들었다. 비가 새는 낡은 초가였지만 몸을 누일 곳은 여기뿐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가지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꺾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그녀는 남산만한 배를 감싸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도끼가 서렸다. 계절이 바뀌고 처마 밑에는 약초 다발이 빽빽하게 매달렸다. 쓴 내와 단내가 뒤섞인 진한 향기가 온 집안에 배었다. 수녀는 갓 태어난 핏덩기를 포대기에 엎고 작두 앞에 앉았다. 삭삭, 서슬 퍼런 작두날이 마른 약초를 썰어낼 때마다 등 뒤에 아이가 칭얼거렸다. 약초를 얻으러 온 마을 안악들이 살인문 너머로 기웃거리며 수군거렸다. 애아비도 없이 어찌 살고 쯧쯧, 젊은 년이 참으로 독하기도 하지. 수녀는 대꾸 없이 작두질에만 열중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이 아이를 위해 삼켜야 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수녀는 땀을 훔치며 등을 토닥였다. 전 냄새나는 작은 생명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해질 녘이면 수녀는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아이의 아비가 자신을 버리지 않은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습관처럼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진흙탕을 구르면서도 놓지 않았던 정표였다. 거친 일에 닳고 닳아 표면은 반질거렸지만 쫓겨나던 날 대문에 긁힌 날카로운 흠집은 여전히 살을 찔렀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아이의 눈을 맞추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네 성은 한시다. 뼈에 새겨야 할 이름이다.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약초 다발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언제 이 아이를 옥죄어 올까? 따가운 햇살이 서당 마당에 내리꽂히는 오후였다. 담장 너머에서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10살 배기 영로는 쭈그리고 앉아 귀를 쫑긋 세웠다.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지른 문 밖에서 아이는 도둑 고양이처럼 배움을 훔쳤다. 훈장님의 목소리에 맞춰 고사리 같은 손이 흙바닥을 바쁘게 오갔다. 마른 나뭇가지가 거친 땅을 긁으며 획을 그을 때마다 송긋지 아려왔다. 애비 없는 자식이 글은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영로의 해진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영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끝내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 흐트러진 흙바닥에는 삐뚤빼뚤하게 쓴 아비붓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글자 위로 아이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영로는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루 종일 가슴을 짓누르던 울분이 기어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이들이 근본 없다 놀립니다. 수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쿵! 밥그릇에 숟가락을 거칠게 꽂아 넣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흔들리는 등잔불 그림자가 그녀의 참담한 표정을 덮었다.
대답 없는 침묵이 모진 매질보다 더 아프게 영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영노는 마루 끝에 앉아 시커먼 숯덩이를 집어들었다. 버려진 나무 판자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갔다. 슥슥 거친 숯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어린아이의 글씨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획마다 서슬퍼런 힘이 실려 있었다. 붓 대신 잡은 숯검정이 손에 덕지덕지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영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몰래 꺼냈다. 낡은 헝겊을 들추자 은반지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조심스런 손길로 반지를 쥐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내의 온기가 핏줄의 당김이 느껴지는 듯했다. 영노는 반지를 가슴에 품고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흙바닥에 피워낸 이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 핏덩이 같던 아이가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다. 영노는 훤칠한 키의 서릿발 같은 기상이 서린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수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푸른 도포를 꺼냈다. 한 땀 한 땀 밤을 지사으며 피눈물로 지어낸 옷이었다. 도포를 걸친 아들의 모습에서 20년 전 생이별한 지아비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다. 목이 메어와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가슴속에 묻어둔 한이 덩어리져 올라왔다. 수녀는 품속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은반지를 꺼냈다. 표면은 닳았으나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여전히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살갗에 닿자 영노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이 반지는 네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절대 남에게 함부로 보이지 말거라. 어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당부가 서려 있었다. 영노는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약초를 썰고 밭을 매느라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손이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결기 어린 맹세와 함께 영노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큰 절을 올렸다.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온 수녀는 아들의 푸른 도포 자락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망부석처럼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눈가는 짓무르도록 젖어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영노의 등 뒤에 매달린 괴나리 보찜은 가벼웠다. 달아빠진 붓 한 자루와 어머니가 새벽부터 싸준 주먹밥 몇 덩이가 전부였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영노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으나 하늘의 심사가 뒤틀린 듯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다. 우르릉쾅,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앞길을 위협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마침내 당도한 한양. 저 멀리 높은 성벽이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위압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성문 앞을 지키는 포졸들의 창끝이 번뜩였다. 영노는 옷깃을 여미며 보찜끈을 고쳐 맸다.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비의 핏줄을 증명할 유일한 정표이자 어미가 목숨 걸고 지켜낸 물건이었다. 어머니가 숨긴 반지의 비밀이 한양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한양의 거리는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다. 형형색색의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거리를 메웠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그 풍요로운 풍경 속에 영노는 섞이지 못하는 이물질 같았다. 세기발에 희끄무레한 도포와 갓끈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갓은 지나가는 이들의 조소거리가 되었다. 허기를 달래려 들어선 주막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주모는 소금을 뿌릴 기세로 영노의 등을 떠밀었다. 돈도 없는 촌놈이 어디서 자리를 탐해? 썩 꺼지시오. 쫓겨난 영노는 거리 구석진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았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주먹밥은 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목이 메어 억지로 밥덩이를 삼키는데 불쑥 나타난 화려한 비단신이 영노의 보찜을 걷어찼다.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고개를 드니 술 기운이 오른 양반 자제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감히 내 길을 막아 그들은 영로를 벌레 보듯 하며 애워쌌다. 억울함에 항의하려 일어서는 영로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휘청거리는 순간 낡은 소매가 거치며 손가락에 낀 은반지가 강렬한 햇살을 받아 번뜩였다. 꽤 죄죄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기품 있는 광채였다. 양반 중 하나가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영로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놈 보게? 거짓골을 하고서 귀한 은반지를 꼈구나. 필시 훔친 물건이다. 놈의 손이 반지를 억지로 빼내려 손가락을 비틀었다. 영로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한이자 자신의 생명줄이었다. 영로는 사색이 되어 놈의 팔을 뿌리쳤다. 물러서시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 필사적인 저항에 자존심이 상한 양반들이 때로 달려들었다.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다. 내 밀치고 당기는 혼란 속에 영로가 중심을 잃고 진흙탕에 처박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살같이 벗겨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어준 푸른 도포 자락은 오물로 처참하게 얼룩졌다. 그러나 영로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웅크려 품속으로 손을 숨겼다. 뼈가 부러져도 반지만은 지켜야 했다. 시끌벅적하던 거리가 잠시 멈췄으나 그 누구도 쓰러진 영로를 일으켜주지 않았다. 구경꾼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세상은 약자의 편이 아니었다. 양반들은 씩씩거리며 영로의 머리맡에 침을 뱉었다. 독한 놈 같으니 재수 옴붙었네. 가자. 그들이 사라진 뒤에야 영로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옷을 털어내는 손끝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화려한 도성 한양, 이곳은 실력이 아니라 배경과 힘이 지배하는 정글이었다. 가슴속에 다시 숨긴 반지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심장을 지저댔다. 반지를 노리는 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내 거대한 전각 앞마당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전국 팔대서 내로라 하는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불안이 뒤섞여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북소리와 함께 시험관들이 입장했다. 그 행렬의 중심, 가장 높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이는 호조 판서 한씨였다. 세월은 그에게서 청년 시절의 유약함을 거두어가고 대신 서릿발 같은 위엄과 차가운 흰 수염을 남겨주었다. 20년 전 빗속에서 여인을 떠나보내며 흘렸던 뜨거운 눈물은 이제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눈빛은 감정 없는 칼날처럼 번뜩이며 좌중을 압도했다. 영로는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낡은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거리에서 당한 수모와 무릎의 상처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오직 눈앞의 먹물에만 집중해야 했다. 단상 위에 선 한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험장을 훑어보았다.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동자가 유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으며 부정행위의 싹을 찾아내려 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영로가 앉은 구석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영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그러나 한씨의 눈길은 이내 무심하게 다른 곳으로 넘겨갔다. 핏줄이 당기는 기이한 전율조차 느끼지 못한 채 아비는 아들을 그저 수많은 응시생 중 하나로 스쳐보냈다. 한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추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일말의 자비도 없으니 명심하라. 엄포와 함께 시제가 내걸렸다. 펄럭이는 종이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붓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달리는 붓소리만이 가득한 시험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싸움이 벌어지는 전장과도 같았다. 영로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낸 그 은반지가 도포 소매 안에서 뜨겁게 맥박쳤다.
더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붓을 들었다. 머릿속에 가득 찼던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글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 씨는 뒷짐을 진 채 감독관들을 대동하고 시험장 사이사이를 거닐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유생들의 등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다. 영로의 곁을 지나는 한 씨의 비단 옷자락이 영로의 낡은 어깨를 스칠 듯 가깝게 지나갔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숨결이 느껴질 만큼 지척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아비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 차갑게 내려다보았고 아들은 아비를 두려운 심판자로만 여겨 고개를 조아렸다. 한 씨가 멈춰 서서 영로의 답안지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필체에 잠시 눈썹이 꿈틀했으나 그는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장 그리워했던 혈육이 가장 냉혹한 감시자가 되어 등 뒤에 서 있는 기막힌 운명이었다. 영로가 써 내려가는 글귀마다 하니 서린 먹물이 진하게 배어들었다. 과연 이 차가운 시험관의 눈을 뚫고 영로의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 자결하는 태양이 과거장 마당을 끓는 가마솥처럼 달구었다.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먹물 냄새가 뒤섞여 숨통을 조여왔다. 사각거리는 붓질 소리만이 가득한 정막 속에서 갑작스러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유생들의 귓전을 때렸다. 답안 작성에 몰두하던 옆자리 유생이 덜덜 떨리는 팔꿈치로 영로의 책상을 건드린 것이다. 낡은 벼루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두 동강이 났다. 쪼개진 벼루 사이로 검은 먹물이 핏물처럼 튀어올랐다. 공들여 써 내려가던 영로의 답안지 귀퉁이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물들었다. 옆자리 유생은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 어쩔 줄을 몰랐다. 주변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다. 그림자가 졌다. 감독관 한 씨가 뒷짐을 진 채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벼루 조각과 흉하게 얼룩진 답안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자, 쯧! 운이 다 했구나. 짐을 싸서 나가는 게 좋겠다. 차가운 혀차는 소리가 영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주변에서는 이미 탈락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영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억울함에 눈물을 쏟는 대신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다. 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깟 벼루 하나에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영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깨지지 않은 벼루 반쪽을 주워 모았다. 품에서 호리병을 꺼내 남은 물을 붓고 피가 배어나는 손으로 묵묵히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온통 검게 물들어 흉물스러웠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러나 다시 붓을 잡은 영로의 손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먹물이 튀어 검게 변한 부분을 피해 남은 여백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오히려 위기가 그의 잠재된 야성을 깨운 듯 글씨에는 서슬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다. 발길을 돌리려던 한 씨가 멈칫했다. 엉망이 된 책상 위에서 피어나는 문장이 예사롭지 않았다. 더러운 벼루 조각에 고인 먹물을 찍어 쓰는 처절한 모습과는 달리 그가 써 내려가는 논리는 놀라울 만큼 정연하고 날카로웠다. 한 씨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영로의 붓끝을 응시했다. 먹물이 묻은 더러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종이 위에는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문장이 새겨졌다. 한 씨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2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여인의 도끼가 이 청년의 붓끝에서 겹쳐 보였다. 마침내 마지막 한 글자가 종이 위에 찍혔다. 영로는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듯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깨진 벼루 조각에 고여있던 검은 먹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영로의 손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더러워진 손이 만들어낸 답안지는
그 어떤 비단보다 고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감독관 한씨의 복잡한 시선이 영로의 얼굴과 답안지를 오갔다. 이 소란과 기행이 과연 그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시험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감 북소리가 둥둥 울리자 붓을 놓는 유생들의 탄식과 안도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수천 장의 답안지가 걷히는 와중에도 영로가 써낸 종이는 유독 묵직한 기운을 뿜어냈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감독관들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렀다. 비단옷을 걸친 부유한 집안의 유생들이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질투심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쑥떡 공론을 시작했다. 저런 거짓골을 한 놈이 장원이라도 하면 우리 체면이 어찌 되겠나? 누군가 던진 비릿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삽시간에 번졌다. 한 유생이 짐짓 놀란 척 소리쳤다. 저놈 소매를 보시오. 수상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는 게 분명하오. 근거 없는 모함이었으나 시기심에 눈먼 무리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지자 험상궂은 표정의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문담무용으로 영로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올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결백하오. 영로가 핏대를 세우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군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억세게 짓눌린 어깨가 비명을 질렀고 무릎이 흙바닥에 쾅 하고 찍혔다. 군졸 하나가 영로의 보찜을 빼앗아 바닥에 거칠게 쏟아부었다. 낡은 책 몇 권과 몽당붓이 힘없이 흩어졌다. 그 사이로 하얀 덩어리들이 흙먼지 속을 굴렀다. 어머니가 새벽잠을 설쳐가며 꾹꾹 눌러 담아준 주먹밥이었다. 군졸의 투박한 발이 바닥에 떨어진 주먹밥을 무참히 지식였다. 하얀 밥알이 검은 흙과 뒤섞여 떡처럼 뭉개지는 모습에 영로의 가슴이 찢겨 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울 양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피눈물이자 아들의 성공만을 비는 간절한 기도였다. 군졸 대장이 영로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바닥에 끌리는 발끝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버선발이 드러나 흙투성이가 되었다. 단상 앞까지 끌려온 영로는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자 서슬 퍼런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호조판서 한씨였다. 단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씨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는 소란을 피운 자가 자신의 핏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시험장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인을 벌하려 할 뿐이었다. 소란을 피운 자가 누구냐? 당장 대령하라. 쩌렁쩌렁한 호통이 시험장을 쥐 죽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다. 한씨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주변 유생들은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다. 천한 놈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 꼴좋게 되었다는 비웃음이 공기 중에 가득 찼다. 영로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식은땀으로 젖은 손바닥 안에서 은반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머니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 당부했던 그 반지가 살을 파고들 듯 눌려 있었다. 한씨가 영로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서늘한 그림자가 영로의 얼굴을 덮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씨의 시선이 영로의 흙투성이 얼굴을 훑고 꽉 쥔 주먹으로 향했다. 과연 이 부정행위에 덫에서 영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밤 그의 꿈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끝날 것인가? 짐승처럼 끌려온 영로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상투는 풀어 헤쳐져 산발이 되었고 어머니가 밤새 지어준 푸른 도포는 군졸들의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단상 위에 선 한씨는 서릿발 같은 눈빛으로 죄인을 내려다보았다. 감히 신성한 시험장을 모독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그의 턱짓 하나에 험상궂은 군졸들이 영로에게 달려들었다. 군졸들이 거칠게
영노의 소매를 걷어 올리며 숨겨진 것을 찾으려 들었다. 살기가 등등한 손길이 몸을 수색했다. 영노가 억울함을 토하며 팔을 휘저었다. 그 순간 옷자락 깊숙이 목숨처럼 품고 있던 은반지가 허공으로 튕겨 나갔다. 쟁그랑. 맑은 금소금이 살벌한 정적을 갈랐다. 은반지는 바닥을 구르며 한씨의 발치까지 다가와 멈췄다. 핑그르르 돌던 반지가 멈추자 대문에 긁혀 생긴 깊은 흠집이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다.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던 한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세게 흔들렸다. 그는 옥좌에서 내려와 홀린 듯 바닥에 반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을 강타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 안쪽을 확인했다. 수년, 희미하게 새겨진 두 글자를 본 순간 한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소란스럽던 시험장의 소음이 한순간에 진공처럼 사라졌다. 귓께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쿵쿵 울렸다. 한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영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흑투성이 얼굴 너머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청년이 그곳에 있었다. 빗속에 버려두고 온 여인의 눈동자가 아들의 눈 속에 박혀 있었다. 한씨의 손에서 반지가 미끄러질 듯 위태롭게 떨렸다. 영노는 영문을 모른 채 두려움과 의문에 찬 눈으로 갑자기 돌변한 심판관을 올려다보았다. 한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마른 침을 삼키며 그가 쥐어짜듯 물었다. 이 반지를 네가 어디서 났느냐? 제 어머니가 평생 지녀오신 정표입니다. 돌려주십시오. 한씨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놓인 흠집 난 은반지.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비수였다. 이 반지가 밝히는 진실이 두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파멸시킬 것인가. 한씨의 동공이 거세게 흔들렸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감정을 억눌렀다. 수천의 눈이 지켜보는 신성한 과거장이었다. 호조 판서의 위엄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꽉 쥐고는 군졸들을 향해 차갑게 명했다. 이자의 소지품에서 부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결박을 풀라. 과거가 끝난 후 이자를 내 처소로 은밀히 드리라. 남은 시제를 마저 적어내게 하라. 영노는 영문을 모른 채 흙바닥에서 일어났으나 한씨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날 밤 조용한 처소에서 두 사람은 주저앉아 지난 20년의 하늘 눈물로 씻어냈다. 다음 날 한씨는 과거장의 기강을 어지럽힌 자들을 엄히 벌하고 영노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풀었다.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의 오만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핏자국과 먹물로 얼룩진 영노의 답안지는 그 깊이에 감복한 임금의 용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벼룩 깨진 흙바닥에서 피어난 문장의 깊이에 감복한 임금은 친히 그에게 장원을 내렸다. 그래서 마침내 금의환 향한 영노와 관복을 입은 한씨가 산골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 위로 화려한 비단옷과 관복이 이질적으로 빛났다. 밭을 매던 마을 사람들은 쥐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20년 전 쫓겨났던 어미와 자식이 귀한 신분이 되어 돌아온 기막힌 광경에 그들은 길을 터주면서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낡은 초가집 마당, 매캐한 약초 냄새가 진동했다. 수녀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채반에 약초를 널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다. 대문 앞에 선 두 남자, 꿈에서도 그리던 낯익은 얼굴과 낯선 관복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수년의 손에서 들려있던 채반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툭 바닥에 흩어지는 마른 약초들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대변하듯 힘없이 나뒹굴었다. 한씨는 마당에 들어서자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떨며 수년 앞에 무거운 고개를 숙였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호조 판서가 촌부 앞에서 허리를 굽힌 것은 지난 20년의 세월에 대한 깊은 사죄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며 억눌렀던 회한의 눈물이 떨어졌다. 부인, 내가 죄인입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소. 수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남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손을 들어 남편의 떨리는 두 손을 묵묵히 감싸 쥐었다. 원망 대신 깊은 그리움이, 분노 대신 연민이 서린 손길이었다. 영로가 그 곁에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훔쳤다. 뼈마디가 굵어진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으나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한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지난 날을 사죄했고, 수년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다. 아들이 이리 훌륭히 컸으니 원망은 잊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씨를 일으켜 세우며 그를 받아들였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질긴 인연으로 다시 묶이는 순간이었다. 초가집 처마 밑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세 사람을 감쌌다. 마당의 떡갈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이들의 눈물겨운 재회를 축복하는 듯했다. 고개 숙인 한씨의 관복 위로 떨어지는 수년의 눈물이 보석처럼 빛났다. 이 늦은 화해가 그들의 남은 생을 따스하게 비추리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핏줄의 정과 굳건한 인내가 빚어낸 참으로 눈물겨운 인과응보의 결실이었다.